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그리고 그냥 간판만 들고 다니는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아까도 잠깐 말씀을 청취자분들 드렸는데 이 청포도를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청포도 마침 사탕이 떨어져 오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한테 주고받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강양구 기자나 최진 아나운서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혈당 관리하느라고 잘 안 먹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혈당 관리 얘기가 아니고 이 사탕 들고. 근데 오자마자 다음 주에 무겁게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냥이니까 그냥은 안 들고 와도 되잖아요. 안 돼요. 예. 자,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의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680명이에요. 상황 좀 볼까요? 예, 원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목금토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512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되자마자 거의 260명이나 급증을 하면서 77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약 100명 정도 적은 680명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소 확진자가 적게 나왔습니다만은 평일 대비 검사 건수도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아서 확진자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러면서 계속 700명 후반 정도에서, 그러니까 750에서 800 사이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오로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치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0, 1.50 나왔는데요. 이것은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에 되면서 이 고령층이 백신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빼고는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 전에 부모님께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살살 아프시다고 하는데 열은 안 나고 몸살 증상이 있는데도 타이레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증상이 없었는데 주사 맞고 바로 타이레놀을 드셨다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네, 타이레놀이 진통제인 거죠? 네, 타이레놀 드셔도 됩니다. 이게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는 적고 진통 효과만 있는 거라서 몸이 약간 이상해도 그냥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 증상이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백신을 자연스러운 접종한 다음에 이제 백신이 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몸이 좀 불편하다 느껴지시면 타이레놀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오늘 오전에 맞으셨어요? 안성의료원에서 네.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아 막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어르신들 다 백신 맞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셨어요. 연세는 안 되는데 이제 돌봄 종사자 그쪽 군에 포함이 되셔가지고 맞으셨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딱 1년이 모자라세요. 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딱 끝이어가지고 지금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저희 부친은 거의 90세이신데요. 네네. 백신 종류는 안 가르쳐 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맞긴 맞으셨고. 예, 맞으셨는데 한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정상 반응이죠. 반응이 나타나서 제가 타이레놀을 권해드렸는데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맞은 분을 연결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아, 그래요? 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젊은 층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이 좀 연령도 좀 젊으시거든요. 이분도 맞으셨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만 32살 김명진이고요. 저는 직업이 승무원이라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습니다. 승무원이시구나. 네네. 예.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논란이 있어서 걱정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걱정은 많이 됐었습니다. 우선 주변에 접종한 사람도 없고 혈전증이나 사지가 마비되신 분들 여기 다양한 조금 기사를 접하고서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어디서 접종했어요? 장소는?
저는 저희 집 주변 병원에서 접종했습니다. 병원에서. 예. 네네. 그 맞고 나서 혹시 몸이 좀 으슬으슬 한다든지 이런 증상 같은 네. 거 없었어요? 네, 그런 증상은, 저는 바로는 없었고요. 좀 저녁 먹을 때쯤부터 그런 증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상? 우선 저녁 먹을 때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로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고 오한이나 몸살 기운 등 더 심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설대 교수님이 좀 얘기 좀. 예. 이제 맞기 전에는 뭐 혈전증이나 뭐 어떤 언론에서 다루는 것 때문에 걱정 많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막상 맞고 나니까 어떠세요? 맞고 나니까 뭐 느낌상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맞고 나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맞고 나니까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고 일반 독감 백신 맞을 때와 좀 비슷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오히려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런 약간 증상이 있다가 언제 그쳤어요? 우선은 저녁에 계속 이어졌고 새벽에 오히려 너무 더 아파져가지고 네,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심해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조금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네, 지금 네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증상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무 증상 없고요. 그냥 평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하신 거군요. 네네. 네, 승무원들 그 접종 동의율이 좀 낮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이 접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승무원이란 집단이 여자가 많고 좀 어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전증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시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접종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먼저 접종을 하셨으니까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위 맞아요. 물어보는 분들한테 먼저 네네. 접종하신 선배로서 어떤 말씀 해주세요? 네네. 우선은 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프지 않았어? 증상이 어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증상은 조금 심하지는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가지고 너무 그런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마음 편히 맞으시면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차 접종 언제 날짜 잡혔어요? 네, 저는 7월입니다. 7월 날짜도 나왔어요? 아니면 7월입니까 그냥? 날짜도 나왔습니다. 네.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밀린 숙제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맞고 나니까 홀가분합니다. 저도 좀 네. 빨리 맞았으면 그러게요. 좋겠는데. 저희는 네. 한 7월 이후가 되는 거죠? 저도 맞고 싶어요. 알겠어요. 네. 저기 김명진님, 네네. 네, 오늘 전화 이렇게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맞고 싶은데 물량이 달리는 거겠죠? 제가 맞을 물량은. 아니 이제 뭐예요? 저 20세부터 60세 미만인가가 강영국이죠. 네. 3분기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3분기에 대부분의 인구가? 이제 여기 있는 네 분은 저 포함해서 4명은 3분기에 맞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지금 이제 접종이 예정된 분들 중에서 접종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노쇼. 근데 이제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일단 개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시간 이상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버려지는 규칙상. 냉장고에서 꺼내고 나면 네,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11명에서 12명 정도 접종이 가능한데 한 병당. 예를 들어서 한 병당 7명 정도 접종을 하고 나면 최대 5명 정도가 남잖아요. 네. 근데 이제 5명 접종할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현장에서 네, 현장에 비일비재해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취재를 지금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남은 백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버려야죠. 그래서 버려지는 백신들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어휴, 그거 저 뉴스로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TBS 코로나 특보에서도 이제 크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노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일선 그 동네 의료기관에서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19일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런 노쇼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버려지는 백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방역 당국도 대책을 세우고 개인들도 좀 접종을 하기로 했으면 노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노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제재가 벌칙 있는 같은 게 있나요? 벌칙이나 제재는 없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접종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최후순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 제안하기를 노쇼나 또는 접종 동의가 낮아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접종하기로 한 분량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남는 분량은 누구든지 손들고 맞을 수 있게 옛날 우리 마스크 때처럼 그렇지. 공공 앱을 개발을 해서 그냥 앱 상에 뜨면은 어디에 지금 몇 분 접종을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은 그냥 나이 제한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먼저 일반인들도. 찾아가서 접종을 할 수 그거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달라.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강력히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일단 노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먼저 달려가서 맞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또 먼저 달려갔는데 혹시 헛걸음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노쇼 분량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셔도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정의용 청장한테 좀 전화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정책자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다 알고 있겠죠, 이 상황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현실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심각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병원들한테 남는 물량은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그 예비 접종자 명단을 연령 제한 없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물량이 남으면 그분들한테 병원에서 알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접종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앙에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연령 제한 없이 예비 접종 신청을 이제 받아서 명단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 대란 때처럼 만약에 노쇼 때문에 이제 백신 물량이 남는 병원들이 있으면 그 물량이 떠서 누구든지 가가지고 네.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요. 뭔가 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그 된다고 요새 왜 생각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위치 기반으로 해서 나랑 제일 가까운 그렇죠. A내 상암동 A내과에 지금 뭐 백신이 5명 분량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서 와서 맞으세요라는 그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알림 서비스를. 그럼 이거 떴네 그럼 나 가서 맞아야겠다. 하고 맞으면 이 버려지는 백신도 없을 것이고 네. 또 그만큼 보호받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아니 저 지금 백신이 금쪽보다도 더 귀중한 피보다 더 건데 귀하네. 그거 낭비된다는 거는 그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같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뭐가 답답한 또 일이죠.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순서에 없는데도 시급히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분이 있을 수 갑자기 있잖아요. 해외를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분도 있을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쇼나 어떤 이유 때문에 버려지는 백신이 있다고 하면 네. 그분들이 접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노쇼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 당국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네. 네 명이 있는데 설대우 교수님이 대표로 하여튼 질병청에 어떻게 그거 어떻게 관계자들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밖에. 최지은 아나운서가 전화 좀 하려고? 해보게. 한번 해보게요. 하려고요? 한번 해보게. 전화 와서 뭐라고 전화번호 그럴까요? 확인해 드려요. 전화를 연결됐어. 예, 질병관리청이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TBS 특보 코로나 진행하고 있는 최지은 아나운서인데요. 근데 왜 했어요? 앱 좀 만들어 주세요. 무슨 갑자기 앱이에요? 마스크 때처럼 백신도 맞을 수 있게. 아니 좀 전화 공고- 끊을게요. 바빠요. 안 예. 돼요. 이러면 곤란하죠. 노쇼 예. 방지 캠페인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문자로요. 지금 60년생입니다. 65년생입니다 하면서 저는 언제쯤 맞나요? 이런 다들 궁금하시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지금 뭐 자료가 있으세요? 정확한 자료가 우선은요. 없어도? 6월 말까지 정부가 정해놓은 것이 1,200만 명 분량인데요. 6월 말까지. 예, 이때 1,200만 명 분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65세 이상의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요양원이나 이상. 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그러니까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자유로우신 사회에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제일 분량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면
들면은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네. 대민 서비스를 하면서 확진자하고 접촉할 수 있는 지금 분들. 접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소방관. 분들이세요. 예, 소방, 승무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6월 말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11월 4일가 대충 접종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신청을 하라고 먼저 접촉이 옵니다. 신청을 문자, 하라고. 전화 문자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이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신청을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앱을 이용하는 방식의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좀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좀 더 편리한 곳에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오늘 뭐 유익한 정보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아까 네네. 이 김명진님 아스트라제네카 승무원. 접종하신 네. 분의 경험담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잠시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코로나 힐링 콘서트. 오늘은 국악 듀오입니다. 둔 그리고 작곡가 이해솔 씨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악기죠. 해금 생황 연주를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